안녕하세요. 대터위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또 가터를 못 만나가지고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습니다. 네, 1180원대 후반에 있던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83.40, 고점은 1192.70,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4.3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유로존의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는 55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51.6.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코로나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경제가 좋을 걸로 예상됐던 유로존 경제는 오히려 안 좋은 걸로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일이 이번 주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도 1190원대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24일 밤에 미중 고위급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의 이제 라이트 아이저, 그다음 문우신 재무장관, 중국에선 류허 부총리가 전화통화, 그러니까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화통화가 연기됐다가 결국 이번 주에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원도 다시 1190원 선 아래로 하락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게 25일 밤에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가 93을 예상했는데 84.8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점은 또 이제 미국 경제도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달러원은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118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먼저 좀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더 많이 큰 거죠. 먼저 조금 큰 한국은행 금통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기존 0.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마이너스 1%보다 더 낮게 하향 조정한 걸 보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에서 뭘 더 쓸 거냐? 지금 0.5인데 뭐 예를 들면 더 내린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더 한국은행이 매입을 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 금리를 좀 더 낮춘다든지, 이런 코멘트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없다 라고 한국은행이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인포맥스 기사 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코로나는 지켜보자. 자, 코로나는 지켜보는 거고 아직 지금 현재의 액션을 바꿀 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부 대응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산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데 왜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낮은 상황이죠. 따라서 실효 하한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려봤자 경제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0.5나 사실 0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적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를 미국보다 더 낮게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채 매입 같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만약에 수급상 불균형이 생겨서 채권 매수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마구 빠져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 장기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이럴 때는 한국은행이 더 사겠다. 하지만 현재 국채 수요가 국내 수요든 외국인 수요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해드릴 건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보실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기사,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말하기를 연준의 새 전략은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회자될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별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는 연준에서는 목표치인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2%,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에 도달이 되면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기존 부양책을 회수하겠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서겠다,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연준이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
목표인 2%에 미달하는 기간이 하도 길다 보니까 상당 기간 2%를 초과해서 뭐 예를 들면 2.5 이렇게 가더라도 기존의 1.5일 때랑 퉁치면 평균적으로는 2%니까 이렇게 그 2%를 평균으로 삼아서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즉각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라고 조금 더 완화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자,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시장별로, 상품별로 약간 반응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냥 미국 주식은 이때도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약간 강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코로나 1등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책, 예를 들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YCC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서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도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제로금리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2% 이상 물가가 오르더라도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 있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거는 약간 저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 압력이 있는 상황 하에서 더 이상의 부양책은 사실 없는 겁니다. 연준이 뭐 더 해준다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런 게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채권 수익률은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장기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채권쟁이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10년 국채를 들고 있어요. 10년 안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이 확 좋아지는 그런 호황이 오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빠지겠죠. 게다가 채권은 결국 이 미래에 고정된 현금 흐름을 갖다 주는 건데, 물가 상승을 해서 이 돈의 가격,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채권은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경제가 호황이 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채권은 가격은 빠져야 됩니다. 근데 1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뭐 좀 한 상당 기간, 뭐 1, 2년이라도 그 안에 오기만 하면 이 채권 가격은 지금 그걸 반영을 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장기 30년 국채,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3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안 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30년 안에 올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반영을 해서 그 채권 가격, 채권 금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혹시 오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인 제로금리라든지 이렇게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채권 가진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은 빠지겠구만, 이렇게 장기채 위주로 팔고,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아니면 물가연동 채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산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별로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는 현상이 오늘 벌어졌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환율은 너무 재미없게도 별 변동이 없었죠. 네. 이거는 상식 면에서도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도입됐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실 기사는 뉴스핌 기사고요. 월가의 곰들 실종, 13조 달러 랠리에 100기를 들었다. 왜 불앤베어, 황소랑 곰이라고 하냐면, 그 황소는 이렇게 뿔로 이렇게 치받고 올리니까 올리려는 게 황소고, 곰은 이렇게 두 팔로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때려서 내리치는 게, 그래서 상승론자는 황소고 하락론자는 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제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투기 세력의 숏 포지션, 주식이 빠질 걸로 보고 주식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2004년 이후 16년의 최저치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비관론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곰들이 그렇게 실종됐다는 얘기죠. 결국 이 주식, 코인도 아닌데 주식 코인에 다들 탑승을 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가 않죠. 팬데믹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왜 이러느냐,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올라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식을 다 들고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빠져주면 심리에 타격이 싹 오면은 먼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요, 연합인포맥스 기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백신 개발이 경제 전망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여러 군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나와서 코로나를 잡을 거다 라는 걸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그런 가정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리고 이 백신이 효율적이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맞고 한두 달 있다 또 맞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 또 맞아야 되고, 이 사이에는 항체가 제대로 생긴 게 아니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지역별로는 상당수, 대다수를 백신을 맞춰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야 경제 면에서는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존재한다, 요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뭔가 난관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경제기사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은행이랑 그 파월 연설, 잭슨홀 미팅 연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이게 일각에서는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몇백 명 단위, 1000명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방역 당국에서도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좀 정말 이 9월 초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율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로 달러의 기존 환율 움직임도 그랬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유럽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고요. 반대로 지금은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유럽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달러 인덱스 하락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1180원은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단기 저점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 70원대 진입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잠깐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178원에서 1195원까지로 해서, 환율 쪽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1180원대를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세가 좀 문제가 된다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터가 메시지로 보내온 다음 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은 결국 장기간 저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일 거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자산의 투자 매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가 완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은 하단에선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완화책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상황 때문에 하단은 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환율 하락은 제한된 채 1200원 밑에서 단기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1175원에서 1195원 현재 수준에서 횡보를 하되 변동성이 좀 더 높은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